안녕하세요. 자원봉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시험장 가서 시험을 어떻게 응시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험 응시하러 가기 전에 시험 스케줄 해야 되는데요. 그 시험 스케줄에 대한 안내는 따로 말씀드리고요. 시험 스케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은, 알고 싶으시면은 제 홈페이지 eatekst.net에서요. eatekst.net입니다. 거기에서 시험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PTN 발급받기가 설명되어 있고요.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또 시험 스케줄 하기도 찍어놨고요. 그래서 이걸 보셔가지고 먼저 PTIN이라는 번호를 발급받아서 시험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PTI는 IRS 사이트에 가서 하게 되고요. 시험 스케줄은 프로매칠이라는 미국 국가 시험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가서 시험 스케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하는 과정은 이 EAText넷에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스케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1년 내내 시험 봅니다. 단 3, 4월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시험 장소가 뭐 2달에 한 번씩 한 열흘씩, 2주씩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에, 미국에서는 3월달하고 4월달만 제외하고 에브리데이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물론 한국에서도 3, 4월에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에브리데이 시험이 있고 한국에서는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이 실시되는데, 미국에서 에브리데이 시험 본다 했는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 통상적으로 아침 8시 반 시험이 있고, 12시 반 시험이 있고, 오후 시험이 있고, 시험장에 따라서 저녁에 시험 보는 장소도 있고, 주말에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물론 자기 사는 곳 가까운데, 가까운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원하는데 아무 데나 시험 스케줄에서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시험 스케줄 하겠다고 가시면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약속한 날짜의 시간에 갑니다. 가되 절대 늦으면 안 돼. 일찍 가도 괜찮아요. 8시 반에 약속했다. 8시 5분, 10분 가면은 입시를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응시로 냈던 것도 다 뺏기고요. 리펀드가 안 됩니다. 그냥 당신 늦게 왔으니까 시험 못 본다고 못 보게 하고 다시 돈 내고 시험 스케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안 봐줘요. 미국 애들이 고지식에서. 그래서 언제나 전에 가시는데 뭐 30분 전에 가도 되고 1시간 전에 가도 돼요.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 신분 조사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나 일찍 가세요. 30분 전에 가든지 1시간 전에 가든지. 그래서 일찍 가서 자기 뭐 신원 확인하고 하는 것이 빨리 끝나면 빨리 입실시켜 주기도 합니다. 빨리 입실해서 뭐 빨리 입실한다 해서 전체 한 과목 시험 보는데 3시간 반 주어지는데 그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빨리 시작했으면 빨리 끝나는 거죠. 늦게 가면 절대 시험 못 볼 수 있으니까 빨리 가는 건 괜찮다. 빨리 가기를. 가다가 트래픽 걸릴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언제나 빨리 가라고 레코멘데이션 합니다.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다른 시험도 다 같이 보거든요. 프로매치력이라는 시험 장소에도 보게 되는데 미국 세무사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CP 시험도 보고 뭐 변호사 시험도 보고 의대 뭐 입학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속에서 가서 가게 되면은 이제 순서대로 왔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앉으라고 하고 이름 부르죠. 그럼 이제 신분증 제시하고 당연히 미국에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증 그런데 어느 시험장에 따라서 더블 아이디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있는 신분증하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대표적이겠죠. 크레딧 카드라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데가 있어요. 더블 아이들을 원하는 경우가.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운전면허증 하나면 충분하고. 한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권 가지고 가시면 되죠.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신분을 약속했던 대로 이제 자 본인 신분 확인하고 그리고 시험장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 들어갑니다. 두꺼운 외투도 못 입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손목시계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먹는 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가져 들어가요. 핸드백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안경도 이렇게 뭐 조사를 해요. 혹시 안경에 비밀 카메라가 있는가 뭐 그런 걸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물은 별도의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물함 열쇠가 잠겨 있거든요. 그 사물함에다 놓고 열쇠 잠그고 열쇠 하나 시험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험 보면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에어컨을 세게 틀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추워서 시험 포기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시험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 여름이라도 너무 가벼운 옷 입고 가지 말고 혹시라 대비해서 입고 가서 보관함에다 보관해 놓으면 되고요. 필요하면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소연해서 꺼내 입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가는 거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 주머니 다 뒤집으라고 그래요. 속주머니까지 다 뒤집고 또 양말도 바지 올려서 양말도 뒤집어 보라고요. 또 커닝페이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시험장에 따라서는 또 우리 비행장에 검색할 때 뭘로 이렇게 쭉 금속 있는지 검색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장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앉으면 컴퓨터에 자기 이름이 이미 스케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떠 있습니다. 무슨 시험 보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떠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에 그 사람이 이제 시험관이 컴퓨터를 다 켜줍니다. 거기 앉으라 하면서 본인 이름이 떠 있습니다. 본인의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시험 정도는 그냥 테스트 드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IRS 인롤드 에이전트 시험이라고 나올 거고, 예, 다 영어로 봅니다. 그래서 내 시험이 맞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넘어가면서 I accept 하면서 하면 안 보이면 하면 내려야 돼요. 그래서 continue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이 14개 스크린을 보면서 14개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하나 시험에 어떻게 보는지 응시하는 걸 한번 이게 좀 오버뷰를 읽어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눌러도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넥스트 눌러가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미리 이걸 읽어보시고 시험장 가서는 스타트 테스트 해서 시험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이 내용 뭐냐? 실제 시험장 가도 똑같이 나오니까 미리 보고 가면 좋죠. 오버뷰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전체 배정입니다. 시간 배정. 14개 스크린 내려가면서 9분 동안 이 내용 읽어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2분 동안 쉬죠. 그랬다가 실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스타트 테스트 하면은 시험이 바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섹션 1하고 섹션 2로 갈라지는데요. 1하고 2 다 합해서 3시간 반 시험 봅니다. 따라서 섹션 1에서 2시간 보냈다, 2시간을 소비했다, 그러면 섹션 2에는 1시간 반밖에. 여기서 3시간 소비했다, 30분밖에 안 주어지는 거죠. 토를 합해서 3시간 반이 주어지는 거고요. 각각 50문제씩이죠. 섹션 1이 50문제, 섹션 2가 50문제.
과목별로 우리 EA 시험 세 과목 보잖아요. 과목별로 이렇게 100문제씩 시험 보는 겁니다. 중간에 15분 쉬는 시간이 있고요. 이 15분을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실제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 주어집니다. 다 시험 끝나고 나서 10개 서베이 뭐 만족하느냐, 시험 장소 친절했느냐, 만족하느냐, 환경 어땠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하고 나면 시험이 끝납니다.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가면서 예, 전체 시간 3시간 30분이다 써 있고 보스 이점 섹션 넥스트 눌러가고 넥스트 읽어보고 저 중요한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 소리들을 써놨어요. 실제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소리들, 다 아는 소리들이. 제가 그것은 문제 풀면서 직접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4개를 다 누르든지 그냥 스타트 테스트 하든지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테스트 화면의 배경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느냐.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가 제일 좋죠. 이게 디폴트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색깔로. 오케이 해볼까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별로 안 좋죠.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또 가볼까요? 다른 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저 좋은 거요? 이거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화면을 여자분들이랑 이런 거 좋은가요?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죠. 그냥 디폴트로 이게 좋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실제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건 또 그냥 설명이니까 넥스트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명하는 섹션을 끝내겠느냐 끝내고 섹션은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넥스트 눌러서 이 finish 섹션 이거 눌러버리면 시험 끝나버립니다. 이건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예, 그럼 이제 넥스트 누를게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1번 문제가 읽어보시고 화면이 부족하면 자 밑에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바가 있죠. 바를 내리세요. 그런 게 아까 처음에 설명이 돼 있었던 거죠. 어, 계산기 줍니다. 계산기 주는데 여기 이 계산기를 사용해도 괜찮고요. 근데 계산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 들어간다 했는데 주는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게. 연필 2자루 하고요. 스크래치 페이퍼, 노란 편지지 같은 스크래치 페이퍼 5장을 주고요. 계산기 줍니다. 계산기 안 주는 곳이 있으면 달라 하면 줘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계산기 쓸 일 별이 없었다. 별 일이 없었다. 그냥 스크래치 페이퍼에 써가지고 그냥 더하면 되더라. 뭐, 그러니까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받아두고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받아두고 나중에 나올 때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요. 계산기도 반납하고 연필 2자도 반납하고 스크래치 페이퍼 5장도 다 반납하고 어떤 분이 시험 나왔던 걸 좀 메모 좀 하려고 뒤통일 찢었다가 그거 내놓으라 해서 혼났대. 그래서 다 할 수 없이 주머니 꺼내야 돼. 인등을 꺼내가지고 주고 왔다는데 다 주고 와야 돼요. 반납하고 와야 됩니다.
답이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표시한 게 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문제를 이 번호 눌러가면서 이 번호가 50개가 나올 겁니다. 이 50문제를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넥스트 눌러가면서 넥스트 눌렀다가 전 문제 보려면 백으로 가는 거고요. 다음 문제 가서 예, 표시했는데 이거 좀 애매한 것 같다. 나중에 한번 50문제 다 풀고 나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표시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2번 문제. 근데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걸 누르면은 2번 문제 프레그가 달려 있어요. 나중에 이 문제만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제 가서 푸시고요. 그렇게 해서 50문제를 쭉 풀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리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바둑판을 눌러가지고요. 내가 프레그 달아놨던 문제, 여기 표시가 되지만 50개나 되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50개가 나오니까. 실제 여기는 샘플로 3개만 나와 있지만 50개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프레그 달아놨던 것만 뽑아달라 하면은 뽑아주죠. 아니면 프레그 달아놨던 거 하나씩 하나씩 표시해 가면서 이렇게 다시 리뷰해도 되지만 프레그 달아놨던 것만 뽑아라. 그러면 프레그 달아놨던 문제가 몇 번 문제인 쭉 나타나겠죠. 그럼 그거 들어가서 해당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리뷰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답을 안 써놓고 지나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 안 써놓은 문제가 있는지 해달라. 그럼 3번 아까 내가 의도적으로 답을 안 썼거든요. 3번 문제 답을 안 써놨네. 하고 가면서 답을 체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으면은 넥스트 눌러서 이 섹션 1 끝나겠느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섹션 2로 넘어가서는 섹션 1의 것 고치지 못합니다. 이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섹션 1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 하겠다고 하고 피니시 하시고 그럼 이제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주어져요. 15분 동안. 그럼 이 시간을 활용해도 되고 활용 안 해도 되고 활용하기 싫다 그러면 바로 리즘 테스트 시험 보겠다고 누르면 바로 두 번째 섹션이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고 가서 물도 마시고 올 수도 있고 전화기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멀리 또 화장실 가서 저한테 전화 거시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뭐 시험에 나왔는데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전화기는 그냥 대부분 사용 못하게 합니다. 걸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 주로 물 먹고 좀 쉬라는 얘기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나가도 되고요. 사인 아웃하고 나갔다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인 인 종에다 자기 들어오는 시간 쓰고 들어오는 저기 사인 한다고. 나갈 때도 나가는 시간 쓰고 나가고. 너무 오래 있다 와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이 15분이 지나면은 저절로 섹션 2가 시작이 돼 버려요. 그래서 15분을 잘 활용하셔야죠. 앉아서 그냥 쉬어도 괜찮고 시험장 그 자리에 앉아서 쉬어도 되고 쉴 만큼 쉬었다 한 10분쯤 지나다 쉴 만큼 쉬었다 해서 시험 시작하고 싶으면 누르면 되고 그냥 끝까지 앉아 있으면 15분이 지나면 계속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15분이 지나면은 저절로 시험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눌러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 시험이 맞는지 확인하고 예, 이제 샘플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50문제가 나오겠죠. 섹션 2에 들어왔다라고 그럼 넥스트 눌러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답이고 이것도 프레그 달아놓고 또 넥스트 눌러서 다음 문제 풀고 또 그렇게 넥스트 눌러가면서 하면서 최종적으로 리뷰하면서 혹시 프레그 달아놨던 문제가 몇 번 있냐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출봐도 되고 이것 보고 들어가서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해보고 프레그 없애려면 한 번 더 누르면 프레그가 없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뷰하면서 혹시 답안 써놓은 게 없는지 없고 프레그 달아놓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걸 클로즈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 다 마쳤으면은 넥스트 눌러서 마쳤으면 피니시만 하겠다 하고 피니시 하겠느냐. 예. 그러면 이제 서베이가 나오겠죠. 넥스트 눌러서 좀 만족한다고 뭐 다 내려가면서 하시고 넥스트 눌러가면서 해도 되고 다 이제 했다 합시다. 막 눌러서 열심히 좋다고 해야죠. 좋다고. 좋다고. 아, 필요 없으니까 좋다 하든 뭐든. 그럼 이제 다 마쳤으면 클릭, 피니시 테스트를 클릭하래요. upper right hand 쪽에 다 마쳤으면, 이 서베이 다 마쳤으면은, 클릭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마치겠냐. 그래서 서베이 답을 안 썼다는 거죠. 그냥, 마치겠다. 한번 마치면 못 돌아온대요. 서베이 안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괜찮죠. 네, 서베이 열심히 써주고 오세요. 좋다고. 어, 피니시 했죠. 한 번 더 클릭하래요. 그럼 시험 결과가 대부분 나타나요, 화면에. 화면에 나타날 때 시험 결과는 패스와 페일 두 가지로. 몇 점 맞았다 그게 안 나오고요. 패스와 페일 이렇게 나오죠. 컴퓨터 화면에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시험장에 따라서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준다 하기도 하는데 이메일이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바로 나가면서 바로 이메일이 떠요. 예, 나가면서 바로 되게 핸드폰 그 사물함에 있던 핸드폰 꺼내서 확인해 보면 될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빨리 안 오고 하루 지나서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시험 끝나면 바로 화면에 다 뜨고요. 그래서 바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올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산기 반납하고 연필 두 자리 반납하고 스크래치 페이퍼 반납하고 나와야겠죠. 어떤 분의 합격증입니다. 이렇게 패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파트 1 시험인데요. 파트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시험 보는 겁니다. 한 과목 시험 보고 합격하고 한 과목 시험 보고 또 합격하고 다음 과목 시험 보고 세 과목 시험 보는 건데 순서 상관없어요. 파트 1부터 먼저 봐도 되고 파트 2부터 먼저 봐도 되고 파트 3부터 먼저 봐도 되고 자전 한 과목을 합격한 지 2년 안에 2이어요. 2년 안에 세 번째 과목을 합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럼 하루에 두 과목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죠. 3시간 30분씩 오전 보고 오후에 3시간 30분 보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응시료 과목별로 내는 거니까. 한 과목 시험 보시고 준비해서 한 과목 시험 보시고 다른 과목 준비해서 또 시험 보시고 한꺼번에 세 과목을 다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건 필요 없는 일이죠.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공부까지 다 해서 시험 보는 것보다 한 과목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합격하시고 한 과목 공부해서 시험 보고 합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파트타임 시험인데 파트타임 시험을 볼 때 이제 패스와 페일로만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서브젝이 파트 1에서는 6개 서브젝으로 갈라지죠. 파트 2는 3개 서브젝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주는데 레벨 1이 weak, 약하다는 거고요. 레벨 2는 뭐 괜찮다, 억셉터블 받을 만하다, 뭐 평균이라는 거죠. 레벨 3는 아이 스트롱하다. 그래서 레벨 3를 받는 게 시험 잘 봤다는 얘기죠. 이분도 6개 서브젝 중에 5개가 3고 하나가 2입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에버리지 2 정도 돼야
패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2가 아니고 에버리지 2 약간 빌로도 괜찮아요. 5개가 2고 하나가 원이더라 합격하더라고요. 근데 4개가 2고 2개가 원이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이 6개 서브젝 중에서 다섯 그 4개가 3고 내가 3고 에버리지 2고 그러죠. 에버리지 2고 하나가 원이어도 괜찮다. 그러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제2 넷에 설명된 것처럼 점수 스케일을 40부터 130까지 정해놓고요. 빵점 맞아도 40이죠. 만점 맞으면 130이라는 거고. 이 스케일 정해놓고 105 이상이야 합격을 한다 했는데요.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이 국세청이 이야기했지만 별 의미가 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케일하고 또 그 아까 말했던 1, 2, 3로 분류하는 거고 그래서 경험상 한 30제가 6년 강의를 했잖아요. 보통 한 65점에서 한 70점 사이면 합격하더라고요. 우리 평당적으로 100점 만점 시험에서 그렇게 70점 약간 안 돼도 합격하시는 거예요. 65에서 75점 사이.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보다는 좀 합격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뭐 시험 잘 보신 분이죠. 예. 제2 수강생들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00명 정도 공부하죠. 250명, 200명 공부하는데 200명 공부한다 했을 때 파트 1에서 일단 떨어지는 분이 100명이라 100명에 한 5명 정도 1년에. 근데 이분들도 시험이 바로 재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재시험 봐서 합격을 하죠. 시험을 1년에 과목별로 4번까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4번까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2번째, 거의 이 100명 중에 5명이 떨어졌다. 5명이 거의 5명 중에서 한 4분은 2번째 시험에 합격하고 그 중에 한 분은 한 3번째 시험 합격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의 100%다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파트 1이 그렇고요. 파트 2는 아직까지 한 3년 동안에 제 수강생 중에 파트 2 떨어진 사람은 한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파트 3는 약간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한 100명 중에 6명, 7명? 물론 그분들도 거의 제 시험 봐가지고. 그 중에 한두 명은 한 3번째 시험까지 보죠. 그런데 대부분 제 시험 반에 다 합격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은 과목별로 떨어졌을 때 과목별로 4번씩, 1년에 4번씩 재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물론 매일 있지만 떨어졌을 때 다시 보려면 1년에 4번씩 재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4번 보고 내년에 또 4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합격한 지 2년 이내에 세 번째 과목을 합격하면 이제 세무사 라이선스 받을 수 있는데 합격했다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IRS에 신청서를 내야 돼요. 시험 다 합격하고 나서 IRS에 신청서를 보내야 된다. IRS 앞에서 프랙티스 하도록 등록하겠다고 어플리케이션을 140불 내죠. 이걸 페이퍼로 작성해서 보내도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인터넷 통해서 이거 작성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라이선스 나오는 거지. 가끔씩 제지자 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2명이 아직까지 그런 분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2분이 가만히 기다렸어. 왜 안 오죠? 라이선스가? 시험 붙었는데 왜 안 오죠? 예, 이거 신청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시험 붙고 나서 반드시 폼 23으로 신청을 하시고. 여기까지 전체 시험 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가 EA텍스입니다. 가능하면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제 사이트가 eatex.com이고요. 이거는 .com이고 eatex.net eatex.net 사이트가 있고 com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com 사이트고 eatex.net 사이트는 여기로 연결되어 있죠.
이 텍스트 안 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